안녕하세요. 가성비 홍과장입니다. 오늘은 호반 서밋 송파 1, 2 갑자기 분양을 한다고 나섰죠. 12, 16 대책 때문에 좀 급하게 나온 느낌도 있는데요. 한번 오늘 5분 내에 어떤 평형을 들어가야 될지 좀 고민되시는 분들께 정리를 한번 해드리고 조금 더 보실 분들은 왜 그렇게 생각하는지를 좀 더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전체적인 그 북일의 지도를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보시면 호반 서밋 1, 호박 서밋 2고요. 원 같은 경우에는 눈에 띄는 게 초품화죠. 초품하고 2는 이제 호수를 끼고 있다는 부분이 가장 장점입니다. 트레인 같은 경우에는 다 아시는 부분이고, 주변 보시면 이쪽에 군분양이 한 1400세대 정도 있고요. 그리고 아래쪽에 시프트, 장기 전세인지 임대인지 이게 한 500세대 정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쪽에 공공분양으로 400세대 정도가 되고요. 그래서 요 삼비초등학교 주변으로는 약 3000세대 정도가 들어오기 때문에 이쪽이 지금 삼비초랑 이제 거여초가 생기는데 이쪽이 서울 쪽이잖아요. 그래서 삼비초는 요 3000세대 정도, 그리고 거여초는 여기 한 2500세대에서 여기까지 치면 한 3000세대 정도 이렇게를 커버할 걸로 보이고요. 초품만을 원하시는 분들은 원을, 그리고 초품만은 크게 상관없는 분들은 2를 생각하고 계실 텐데 굳이 그 부분을 많이 신경 쓰실 필요는 없으실 것 같아요. 왜냐면 어차피 큰 길 하나 건너면 초등학교잖아요. 요 2에서도 호수뷰 끼고 있고 큰 길 하나 건너면 초등학교. 그런데 사실 작은 골목길들이 좀 위험하지, 이런 큰 길은 그냥 어차피 신호는 애들 다 지키거든요. 등교 시간이나 하교 시간에 어차피 사람들 다 무슨 어머니 회 해가지고 서 있고 이 부분을 크게 신경 쓰진 않으셔도 될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엔. 그럼에도 초품화가 좋다 싶은 분들, 혹은 가점이 좀 낮다 싶은 분들, 혹은 꼭 북일에 이번에 들어가고 싶다 하는 분들은 원을 사시면 되고, 아니면 2를 넣으시면 됩니다. 지금 가장 중요한 부분이 위례 신도시에서는 요 트램하고 위례 신사선이잖아요. 위례 신사선 지금 그 사업자 선정 들어갔고요. 보시면 이쪽 남위례죠. 지금의 위례의 중앙 쪽에서 시작을 해서 쭉쭉쭉쭉 여기 3호선 지나고 2호선 지나고 9호선 지나고 7호선 지나고 좋은 노선은 다 거치면서 가죠. 그래서 신사역까지 아주 좋은 노선입니다. 2023년에 준공 예정이라고 하는데 우선 타려면 2024년 정도는 돼야 되겠죠. 트램도 마찬가지로 이제 사업 착공 시작해서 2024년이면 어느 정도 탈 수 있지 않을까 싶은데요. 근데 저는 트램은 잘 모르겠어요. 이 부분은 사실 BRT가 더 낫지 않은가. 왜냐면 트램이 좋긴 하는데 좀 특이해 보이기도 하고 일종의 위례를 대표하는 그런 교통수단이 될 수도 있겠는데, 철도에서 끽끽거리는 부분이 좀 있거든요. 이게 곡선이 그렇게 크진 않겠지만, 그래서 아마 이 주변 트램 주변 분들은 불편하실 수도 있어요. 다른 차들 안 다니고 보행자들 안 다니는 BRT면, 그러니까 버스죠. 이 부분만 다니는 노선버스, 그 버스만 있어도 충분하지 않겠는가. 왜냐면 버스라도 다른 차들이 안 다니고 사람만 안 다니게 하면 밀릴 일이 없으면 BRT나 트램이나 차이가 있겠습니까? 어쨌든 트램이나 BRT나 있으면 좋죠. 그래서 바로 좀 추천을 드려야겠습니다. 다들 바쁘니까요. 이것만 보시고 넘어가셔도 되고, 좀 더 자세히 보고 싶다 싶으시면 계속 보시면 됩니다. 우선 본인이 청약 가점이 아주 높다, 혹은 아예 그냥 가점은 포기하고, 어차피 이거 대한평수라 이제 50%는 추첨이잖아요. 그래서 추첨인데 대박을 한번 노려보자, 아님 말고 싶으신 분들은 이제 호반 서밋 송파 2에 호수변 판사형을 노리시면 되고, 108T, 110A, 110T, 그리고 나머지 대형들 다 좋죠. 테라스형들. 여기에서 이제 초등학교에 좀 더 가까운 거는 108T형이고요. 108T 같은 경우에는 4개 세대가 있고, 이제 110A 76세대, 110T 6세대, 그리고 대형이 7세대 정도 있습니다. 테라스들 다 좋고, 이제 110A 같은 경우에는 세대수도 많으면서 고층이다 보니까 호수공원이 아주 끝내주게 나오겠죠. 10억 정도 분양가가 책정돼 있는데 되기만 하면 난리가 나는 거죠. 이쪽들은 다 그렇습니다. 테라스나 A형이나 다른 평형보다는 1억 정도 비싸지만 만약 되기만 하면 전부 다 대박인 로얄동이다 로얄층이다 따질 것도 없습니다. 이쪽은 저층부터 고층까지 모두 대박인 그런 평형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가점은 높은 편이고 북일에는 꼭 들어가고 싶다 하시는 분들, 근데 한번 운 좋으면 호수뷰가 나오는 대박까지 노려보겠다 하시는 분들은 호반 서밋 송파 2의 판사형 108A형, 이게 이제 474세대, 이게 대부분이죠. 대부분인데 474세대 중에 약 100세대가 호수뷰가 나옵니다. 그 정도가 호수뷰가 나오고,
그리고 1411동 같은 경우에는 앞동이랑 꽤나 거리가 떨어져 있는 남향이라서, 그리고 그 앞에 이제 공원 같이 돼 있어가지고 가든 뷰가 제법 좋을 걸로 보이고요. 뭐 일조권이나 전망이 아주 좋을 거기 때문에 이쪽이 1411동이 한 90세대 정도 되려나? 요 호수뷰가 한 100세대. 그러면 한 40% 정도는 그래도 제법 대박을 칠 수 있는 그런 세대가 되겠습니다. 호수뷰에 조금 더 힘을 주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타워형이지만 통풍이 그래도 괜찮은 그 남쪽 북쪽에 창문이 달려 있어서 통풍이 좀 되는 형태가 좀 있는데요. 이 108B형 24세대가 나왔습니다. 요것 중에 이제 한 동은 호수뷰가 나오고 한 동은 완전히 폭망하는, 완전히 이제 도박이죠, 도박. 내 운을 한번 걸어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요쪽 108B 또 한번 걸어볼 만 하시고요. 그리고 좀 틈새를 노려보시겠다 하시는 분들, 그리고 그 중에서 운이 좋으면 호수뷰 또 나올 수 있는 것들 보면은 송파2의 타워형 요 108C형입니다. 요게 109세대가 있고요. 109세대 중에 30세대 거의 한 30% 정도는 두 동은 호수뷰가 나오고 한 동은 이제 장지천 뷰가 나와서 이쪽도 꽤 괜찮습니다. 이게 거실이 남동향인지 남서향인지 조금 애매한데요. 그림상으로 봐서는 좀 남서향 같아 보이는데, 남서향이라도 장지천 뷰가 나오고 뭐 남동향이라도 호수뷰가 나오는 세대가 한 동이 있고, 또 완전히 남쪽이 이제 호수뷰가 나오는 동이 한 동이 있어요. 그래가지고 이쪽도 한 30% 정도의 확률로는 호수뷰가 나오니까 한번 노려보실만 합니다. 근데 타워형이라서 통풍이 좀 안 되는 부분이 아쉽죠. 그리고 또 가점은 높은 편이시고 나중에 아이가 초등학교 갈 거라서 초품화가 좋다, 큰 길 건너는 거 싫다 하시는 분들은 호반 서밋 송파1에 이제 판상형인 108A를 넣으시면 되고요. 요게 507세대 송파1에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가점이 좀 애매하시고 근데 무조건 좀 북일에 들어가고 싶다, 또 나중에 초품화 중요하다, 나중에 아이 초등학교 갈 거다, 초품화 중요하다 하시는 분들 이제 호반 서밋 송파2의 타워형을 선택하시면 되고요. 타워형에는 108B와 108C가 있습니다. 108B는 72세대가 있고, 근데 남쪽뿐만 아니라 북쪽에도 창문이 있어가지고 통풍이 잘 됩니다. 이쪽이 그래도 잘 되는 편이고요. 그리고 일조량 좋고 가든뷰 있는 동도 많이 있어요. 그래서 전혀 경쟁률이 생각보다 많이 높을 걸로 보이고요. 108C 같은 경우에는 110세대인데 완전히 뭐 우리가 알고 있는 기역자형 타워형이죠. 저도 뭐 타워형 살아봐서 아는데 맞바람이 안 친다는 게 생각보다 좀 심각한 문제기는 하더라고요. 그래도 서밋 송파 1, 2에서 전체 중에서 가장 경쟁률이 낮을 걸로 보이기 때문에 초품화를 노리시는 분들은 요 108C를 전략적으로 노려보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송파 서밋 1부터 하나하나 평형별로 특징을 좀 보겠는데요. 108A 같은 경우에 507세대 대부분이죠. 보시면은 뭐 전부 다 그냥 이 평형으로 도배가 되어 있는데, 이 형태는 지금 호반의 판상형은 다 이렇게 생겼어요. 마루, 방 2개, 안방 하나, 뭐 화장실 있고요. 이쪽에 이제 뭐 나중에 드레스룸으로 꾸밀 수 있는 옵션에도 달려있는 뭐 그런 부분이 있고, 이쪽이 이제 알파룸 되겠고요. 그래서 사실 옵션을 안 달면 되게 좀 구조는 애매해 보이는데, 옵션을 다셔도 좋고 아니면 그냥 뭐 문이 꼭 있어야 되는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써도 될 것 같아요. 보시면 이 결국엔 위치가 중요한데, 로얄동은 여기잖아요. 210동 같은 경우엔 뭐 큰 길을 끼고 있기는 하지만 괜찮고요. 그리고 요 왼쪽으로는 외곽순환도로가 지나가는 문제가 좀 있어요. 그래서 1, 2, 3동이 그렇게 선호가 되진 않을 텐데, 그나마 그래도 외곽순환도로랑 아파트 단지 사이에 공원도 있고요. 공원도 놀 거고 뭐 작은 길도 있고 하기 때문에 어느 정도 거리는 좀 확보가 될 텐데, 그래도 좀 소음이나 아니면 먼지 같은 부분은 1, 2, 3동은 어느 정도 각오를 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1201동 같은 경우에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남향이고 탁 트여 있는 뷰에다가 괜찮죠. 괜찮고 1210동 로열동이고요. 초등학교가 배치가 되니까 1209동은 좀 답답할 것 같죠? 그리고 1207동 로얄동이고요. 1206동은 조금 답답하고 이쪽에 또 길도 있고 하고요. 그리고 요 1204동, 1205동, 1208동 요 사이에 이제 공원 같이 있어요. 그래서 요 1205동이나 1204동이나 이런 데도 남향 쪽의 집들은 괜찮습니다. 이쪽은 가든뷰 좋아하시는 분들은 좋아하실 수 있어요. 그리고 이쪽이 탁 트여 있으니까 이제 일조량도 괜찮고요. 그래서
108A에 제법 괜찮은 물건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게 제일 무난하다고 보시면 되고, 초품화가 중요하다 싶으시면 별 고민 없이 이쪽으로 넣으시면 돼요. 108B 같은 경우에는 1204동, 1205동은 뭐 아까 말씀드린 가든뷰 좋고, 이쪽에 남쪽에 거실 쪽에 창문이 트여 있고 슝 해서 북쪽에 방에도 창문이 있기 때문에 그래도 맞바람이 칠 수 있거든요. 이게 뭐 A형만큼은 아니겠지만 그래도 통풍이 어느 정도 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 문제는 이 부분이죠. 1204동, 1205동은 아까 말씀드린 이런 공원, 가든뷰가 나오고 일조량도 괜찮을 거예요. 야, 이게 용적률이 200%가 안 되기 때문에 동 간의 거리가 생각보다 있거든요. 생각보다 있는데 1207동 같은 경우엔 좀 저층이거든요. 12층인가? 뭐 그 정도 되기 때문에 뭐 일조량도 좋고 해서 1204동, 1205동은 아주 훌륭할 것 같고요. 근데 1208동이 걸리면 골치가 좀 아프죠. 우선은 뷰가 한 요 정도, 한 30도 정도 각도로 나온다 치면 요 1202동이 좀 가리고 있는 부분, 반은 한 1202동이 가리고 있을 거고요. 그래도 요 1209동이 뭐 낮은 동이기 때문에 뭐 일조량에는 문제는 없을 것 같아요. 1201동, 2동도 마찬가지로 좀 낮은 동이죠. 그래서 뭐 고층이면 이 1208동도 나쁘진 않을 텐데 1208동의 저층의 108B형은 좀 문제가 있을 것 같습니다. 108C형 같은 경우에는 110세대 정도 나오고요. 보시면 1207동 좋고 6동은 좀 답답해 보이죠. 그래도 가든뷰가 있어서 저층은 오히려 좋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도 좀 들고요. 1205동 로얄이고 1204동도 나쁘지 않아 보여요. 이 정도면 1209동도 괜찮고, 그래서 108C도 이 타워형이라는 요 부분이 좀 안 좋아서 그렇지 일조량이나 뭐 전망이나 뭐 이런 부분에서는 크게 밀리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이제 타워형을 선호하지 않는 부분 때문에 아마 송파 서밋 1, 2 중에서는 경쟁률이 가장 낮지 않을까, 세대수도 어느 정도 좀 있고 해서 그렇게 좀 생각이 들고요. 분양가입니다. 분양가가 뭐 A형이 한 9억 좀 넘고 B형도 C형도 마찬가지입니다. 다 거기서 거기에요. 9억 1천 정도 왔다 갔다 하신다고 보시면 되고요. 계약금이 20%, 그리고 중도금이 60%에서 80%를, 무려 80%를 이제 입주 전까지 해야 되는데, 이게 전부 다 9억을 넘다 보니까는 중도금 대출이 하나도 안 되잖아요. 결론적으로는 현금을 한 8억 정도는 땡길 수 있다. 8억 정도는 뭐 1년 반 동안 충분히 땡길 수 있다 하시는 분들이 넣는 게 맞습니다. 괜히 청약통장 날리지 마시고요. 뭐 신용대출이나 아니면 뭐 지금 집을 뭐 월세로 돌린다든지 뭐 이런 식의 방식으로 80% 정도의 자금은 확보를 하셔야 되고, 잔금 같은 경우에는 이게 지금 15억 이상이 대출 금지가 되는데 뭐 말이 많더라고요. 입주 시점에 이 아파트가 15억 이상이면 대출이 안 된다는 얘기가 있는데, 이게 지금 전매 제한이 걸려 있잖아요. 그러면 사실 15억이 아니라 이 아파트 가치가 얼마가 될지는 사실 뭐 8년 후에나 나오는 거고, 이 아파트는 분양가인 뭐 10억, 뭐 9억에서 10억 정도, 이 정도의 아파트로 봐야 되지 않는가. 그래서 아마 대출에는 문제가 없을 걸로 보입니다. 그래서 잔금은 크게 문제가 아니실 텐데, 계약금 중도금이 워낙에 세서 이 부분 때문에 좀 망설이시는 분들도 많을 거예요. 호반이 굉장히 배짱 장사로 나왔죠. 원투를 한꺼번에 발표해서 둘 중에 하나만 넣게 하는 것도 그렇고, 계약금이나 중도금을 80%, 총 80%나 가져가는 것도 그렇고, 호반이 좀 이번에 배짱 장사를 했습니다. 어차피 걔네들이 생각하는 분양가는 최소 뭐 11억, 12억 정도는 됐어야 된다고 생각을 했는데, 허그에서 그거를 인정을 안 해줬죠. 결국에는 한치 더 인정을 안 해주는 바람에 뭐 더 시간 끌어봤자 답 없다 해가지고 9억을 낸 것 같고, 거기에 이제 옵션지라고 뭐 좀 그나마 돈을 좀 빨리 땡기는 이런 자금 운용 방식으로 어느 정도 좀 손해를 만회하고자 하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옵션 보시면 천정형 에어컨은 요즘 뭐 대세죠. 사실 몇 년 전만 하더라도 청소가 어렵다 뭐 이런 부분 때문에 잘 안 하는 분들도 많았는데, 요즘은 뭐 사실 거실 뭐 2인원, 3인원이 기본으로 되다 보니까 이게 좀 자리도 많이 차지하고, 저 실외기 같은 경우에 뭐 고장 나면 골치도 아프고 막 이러다 보니까 다들 이제 시스템 에어컨을 많이 하는 추세죠. 침실 1, 2, 3까지는 기본적으로 해야 되는 거고, 알파룸은 뭐 할 필요가 있는가 싶거든요. 이 부분은 알파룸을 활용하시는 정도에 따라서 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보통 이 정도 사이즈 되는 아파트에서는 알파룸은 창고 비슷하게 쓰기 때문에 꼭 안 하셔도 되기는 할 텐데, 이제 활용도에 따라서 뭐 본인이 침실 1, 2, 3뿐만 아니라 알파룸도 뭐 컴퓨터 방으로 꾸민다든지 뭐 아니면 서재로 꾸민다든지 하시는 분들은 알파룸까지도 하기는 해야겠죠. 이 일반형과 고급형이 한
100에서 150만 원 정도 차이가 나는데 이거는 여기 보시면 공기청정 기능이 들어간대요. 고급형에. 그리고 또 이제 플러스 옵션 품목에 이제 에어컨 말고 다른 것들은 평형별로 조금씩 다르기는 한데 뭐 거의 뭐 비슷하니까 그냥 108A형으로 보면 현관 보시면 중문, 바닥, 뭐 에어 샤워기 뭐 이런 거 요즘 유행인데 미세먼지 해가지고 현관 창고 도어라든지 뭐 중문이랑 바닥 정도만 해도 중문 바닥에 현관 창고 도어 정도만 해도 됐을 텐데 뭐 이것저것 쓸데없이 끼워넣고 400만 원 이거는 그냥 싸제로 해도 되지 않을까 싶은데 그래도 입주할 때 편리성이나 이런 거 생각하면 현관 정도는 고민을 해보실 만할 것 같고요. 거실 아트월을 360만원, 대리석이 360만원, 수익가구 옵션을 4,248만원을 먹였어요. 그래서 보시면 뭐 인덕션이나 뭐 이것저것 있는데 이게 무슨 4,300만원짜리인가요? 무슨 손빨래 세탁볼까지 난리 났어요. 이거 하나면 주방 팬트리 쪽만한 것도 있는데 280만원. 50만원이면 할 것 같은데. 뭐 그리고 바닥재 같은 거 1,000만원. 바닥재는 이제 거실하고 원목하고 뭐 이런 것들 1,000만원이고요. 아이들 있으신 분들은 사실 폴리싱 타일은 절대 안 하시죠? 원목 마루 정도는 고민을 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1,000만원이라면 그 고민이 싹 사라지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좀 드네요. 그리고 침실에 드레스룸 도어하고 시스템 가구하고 화장대 뭐 슬라이딩 도어 비데 뭐 이런 거 빨래 건조대 해가지고 이걸 700만 원을 받는다니요. 드레스룸에다가 요즘은 그냥 인터넷에서도 많이 있습니다. 우리 그 모델하우스에서 보는 거랑 비슷하게 만들어주는 그 맞춤형 가구들 많아요. 그래서 이거를 무슨 700만 원에 드리나요? 무슨 베란다 확장도 아니고 그죠? 베란다 확장은 지금 말씀을 안 드렸는데 한 900만 원 좀 안 됩니다. 900만 원 좀 안 되는 금액이고 그러면 송파 서밋 2 같은 경우에는 보시면 108A형이 역시 대다수를 차지하는 474세대 전체적으로 걸쳐 있고요. 이쪽에 보시면 1405동은 이 왼쪽은 장지천 뷰가 나오고 오른쪽은 호수뷰 대박이죠. 1406동 호수뷰 고층 대박, 1407동 호수뷰 고층 대박, 동향도 호수뷰 고층 마찬가지로 대박이죠. 그리고 1410동은 앞동에 가려서 조금 답답할 수 있고요. 그래도 1409동이 그렇게 높은 동은 아니라는 거에서 위안을 삼겠지만 호수는 못 보실 거예요. 아무리 고층이라도 꼭대기층 정도는 보실 수 있을지도 모르겠네요. 1411동 같은 경우에는 제법 앞동과의 거리가 되는 남향에 여기에 공원이 있죠. 그러면 1411동은 저는 오히려 저층 한 4층 5층이 로얄층이 되지 않을까. 제가 지금 5층에 살고 있는데 딱 나무 끝 정도 보이면서 아래에서 위를 봤을 때는 안쪽이 안 보이는 이 정도 높이가 딱 좋더라고요. 그래서 1411동 저는 호수뷰가 아니더라도 마음에 듭니다. 그 밖에 1403동 폭망, 4동, 2동, 1동 폭망 요 정도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거 1404동 뭐 이런 데에서 남동향은 고층은 호수뷰 나오지 않을까? 제가 보기에는 이거 안 나올 것 같아요. 이거 앞동이 좀 낮은 동이기는 한데 그래도 각도가 그 1406동보다 훨씬 높아야 그 아래쪽에 호수가 보이는 거잖아요. 꼭대기층 정도나 보이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108B형 같은 경우에는 몇 세대 없어요. 24세대인데 송파1에서 보신 것처럼 남쪽에 북쪽에 창문이 나 있죠. 그래서 통풍은 어느 정도 원활해 보이는 타워형이고요. 보시면 407동 호수뷰 대박, 403동은 폭망 보시면 50%의 확률입니다. 50%면 제법 세죠. 그래서 걸어볼만 합니다. 통풍도 괜찮고 좋을 확률, 호수뷰가 나올 확률은 50%. 108T 같은 경우에는 4세대 있고요. 보시면 뭐 이건 뭐 더 설명이 필요 없죠. 게다가 보시면 여기거든요. 여기 2층 2층인데 요 1층도 요 1층은 대형 평수고요. 1층 대형 평수조차도 이 벽이 있어가지고 사실 이 아래쪽에서 이 위를 볼 수가 없는 구조로 보입니다. 그러면 뭐 1층도 그 정도인데 2층은 말할 필요도 없는 거죠. 테라스 있는 108형이 굉장히 좋고 또 이제 이쪽 큰 길만 건너면 초등학교가 바로 있잖아요. 초등학교가 바로 있다 보니까 초등학생 키우시는 분들 여기 108T형 넣으시는 분들도 많을 것 같아요. 구조는 108A랑 동일한데 그냥 여기 테라스만 붙었다 생각하시면 됩니다. 108C형 같은 경우에는 보시면 이제 타워형이고요. 여기 105동 같은 경우에는 장지천 호수 뷰가 나오고 나머지 104, 102, 101동 폭망, 107동
마찬가지로 호수뷰가 쫙 나옵니다. 107동 최고 좋죠. 103동 폭망 이렇게 확률이 한 30% 정도의 확률로 호수뷰가 나올 확률이 나옵니다. 108C도 한번 확률에 걸어보시는 분들도 계실 것 같아요. 110A 같은 경우에는 76세대 이게 아마 박 터질 거예요. 이 부분이 서밋 송파 1, 2 다 합쳐서 최고 박 터질 겁니다. 보시면 이 앞에 호수를 보고 있는 남향인데 고층이다. 말을 다 한 거죠. 이건 뭐 위례에서 가장 좋은 자리라고 보실 수도 있는 거예요. 물론 그 위례 중앙 쪽보다야 못할지 모르겠지만 뭐 특히 좀 나이 드신 분들이나 이런 분들 호수뷰 쫙 보면서 이거 15억 가지 않을까요? 이 정도 되면 110T 마찬가지로 이 최고 좋은 동의 1층이고요. 1층이고 아까 보신 것처럼 테라스 요 아랫부분이 이렇게 좀 높이 돼 있어가지고 아래쪽에서 이 위쪽을 보기가 어려운 그런 형태로 되어 있습니다. 110T도 굉장히 인기가 많을 거예요. 뭐 138T나 140T는 말할 것도 없습니다. 가장 좋다고 보시면 되고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아까 정리해드린 이 부분 가장 갑전이 높고 경쟁률이 높을 거는 108T, 110A, 110T 그리고 뭐 대형 평수 같은 경우에는 뭐 서울 분들은 1,500만원 통장을 가지고 계셔야 되는데 많을지 모르겠네요. 근데 어차피 세대가 7세대밖에 안 되기 때문에 뭐 경쟁률은 많이 나올 겁니다. 여기가 이제 베스트라고 보시면 되고 이쪽에 서밋 송파원의 타워형 여기에 108B, 108C 특히 108C가 통풍이 가장 안 되고 이래서 가장 경쟁률이 낮지 않을까 뭐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송파 서밋2 분양가입니다. 보시면 서밋 1보다는 한 1,000만원 정도가 높은 거 보실 수 있고 호수변은 1억 정도가 높은 거를 보실 수 있어요. 뭐 이 대형 평수는 굳이 안 보셔도 되고 계약금, 중도금 다 마찬가지로 20%, 60% 역시 한 8억 정도는 8, 9억 정도는 가지고 계셔야 된다. 혹은 확보할 수 있으셔야 된다. 라는 가정하에 넣으시면 되겠습니다. 역시나 뭐 시스템 에어컨 마찬가지고요. 보시면 700에서 830만원 정도 되겠네요. 그리고 플러스 옵션 보시면 다 마찬가지입니다. 다 비슷합니다. 그래서 요 4,200만원짜리는 좀 오버고 바닥재도 좀 1,000만원은 오버인 것 같아요. 나머지는 하셔도 되는데 또 굳이 이 옵션으로 할 필요 없이 그냥 인테리어 업체 해가지고 하는 게 더 싸지 않을까 싶거든요. 네, 이렇게 호반 서밋 송파 정리를 좀 해드렸고요. 좋은 선택 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